수능 시험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은 홀가분한 표정이었고 교육당국은 수능 이후 정시 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올해 배추와 무농사의 풍년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양념류 가격이 약간 올라 올 김장 비용은 예년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산학연 공조로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설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농생명과 탄소산업 특화 발전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영어 듣기 시험이 음질 문제로 중단되고 휴대폰 벨소리 때문에 퇴실된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는 있었지만 수능은 도내에서도 대체로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내 시험장 표정을 김하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도내에서도 대체로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들은 홀가분한 한편 아쉬운 표정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허무하고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끝났으니까 후련한 면도 있고. 작년만큼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도 좀 어려웠고 탐구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수능에 도내에서는 21,300여 명이 응시했지만 10%가량이 결시했습니다. 도내 결시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수시 전형 합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14살 최 모양이 도내 최연소, 65살 최 모 씨는 최고령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국어 영역 시작 후 여성 감독관이 탈진으로 쓰러지면서 대체 감독관이 투입됐습니다. 전주 제1고 일부 시험실에서는 영어 듣기 시험 도중 음질 문제가 발생해 시험 시간이 6분가량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군산에서는 시험 시작 5분 후에 도착한 학생이 안타깝게 시험을 보지 못했고 전주의 한 수험생은 영어 시험 중 가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수능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 정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4일에는 수시 지원자를 위한 모의 면접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수험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이른바 고3병의 하나인데 방치하다가는 정말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앞서 이미 결과에 대한 걱정이 시작된 겁니다. 날씨는 예년보다 포근했다지만 자잘한 실수며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에 마음이 차갑습니다. 훨씬 더 긴장돼서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좀 잘 볼 거라고 막 기대를 하고 봤는데 못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낙담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이런 압박은 낙담과 허탈감, 좌절감 등으로 이어져 방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욕부진과 불면증 같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정신적 충격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식욕이라든가 수면 또 어떤 신체적인 어떤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다른 정신적인 그런 심한 변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심리 변화에 최근 수능 이후 전문가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능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며 관심을 갖고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것이 이른바 고3병에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이전에 부모님 기대에 맞춰서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진짜 하고 싶고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아이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새로운 목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이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회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유성엽 의원은 어제부터 국회 본관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가 호남의 농어촌 선거구를
절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때까지 전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무와 배추도 풍년이 들어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념류 가격이 오르면서 김장 비용은 예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 채소 주산지인 부안 줄포. 무 이파리가 짙푸른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 가뭄 속에서도 큼직큼직하게 여물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김장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확량이 증가했어요. 예년에 한 8개 나올 것 같으면 올해는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상당히 지금 올해는 대풍이에요. 무뿐 아니라 배추도 작황이 좋습니다. 가끔 내린 가을비와 양호한 일조량으로 예년을 훨씬 웃도는 수확량을 기록해 20% 정도 가격이 내려간 채 첫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예년에는 포기당 한 1,500원 정도는 갔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 포기당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더라도 무와 배추는 생산량 증가로 낮은 가격대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무와 배추 가격은 적잖이 내렸지만 양념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김장 비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양파는 수확이 되는 대비 대폭 감소를 해서 가격의 높이 좀 상승된 부분이고요. 대파는 기후가 가물어서 마늘과 생강, 새우젓 등 부재료 가격도 올라 4인 가족용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전체 김장 비용은 18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렇게 대풍인 무와 배추는 김장김치로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3,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고 연탄 나눔도 시작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게 늘어선 선반마다 절인 배추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빨간 양념을 고르게 바르는 주부들의 손놀림은 빨라지고 먹기 좋게 담아내면 다가올 겨울이 벌써부터 넉넉해집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해다 갖다 드리면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더 기쁨을 2배, 3배 받고 와요. 항상 할 땐 좀 힘들어도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흘간 준비한 3,000포기의 김장김치.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300곳에 직접 전달하며 온기를 더했습니다. 좋죠. 감사하죠. 잘 나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도 시작됐습니다. 수능 시험으로 임시 공휴일을 맞은 고등학생들도 봉사에 나서 집안까지 연탄을 직접 배달합니다. 전라북도의 에너지 빈곤층은 1만여 가구. 하지만 올해 연탄 기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저희가 기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정도로 저희 기부가 받지 못하면 에너지 빈곤층 연탄 세대들이 추위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겨울을 앞두고 시작된 나눔 행렬.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웃들에게 외롭지 않은 겨울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제주 신공항이 오는 2025년 개항할 경우 제주를 오가는 항공 수요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미 조사한 도내 항공 여객 수요 역시 오는 2022년 129만 명, 2025년 190만 명, 2030년 401만 명으로 급증해 항공 수요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생명과 탄소, 복합 소재 부품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 특구가 오늘 전주와 완주, 정읍 등 3개 시군에서 출범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주와 완주, 정읍 3개 지역 16.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출범하는 전북 연구개발 특구는 지역별로 전주는 사업화 촉진지구, 완주는 융복합 소재 부품, 정읍은 농생명 융합 거점으로 각각 특화한 연구개발이 육성 지원됩니다. 전국의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생명과 탄소산업의 새로운 과학산업의 혁명을 일으켜왔고 일으킬 것이다. 특구 내 집주한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은 3년간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물론
1,200억 원이 조성된 연구개발특구 펀드와 탄소 펀드 등을 통해 해마다 100억 원 이상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출범과 동시에 농업용 드론과 방사선 의약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3개 기업이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되는데 전라북도는 향후 15년간 이런 기업들을 300개로 늘리고 2만 명을 고용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특구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 3년 만에 입주 기업이 2배 넘게 증가하고 종업원 수도 1.5배 느는 등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분석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1호 연구소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를 출범을 계기로 낙후된 농도의 이미지를 탈피해 첨단 과학기술 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서남권 추모공원이 오늘 정읍시 감곡면 통성리에서 해당 지역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4만여 제곱미터에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 최신식 장례시설을 갖췄으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팔복동 공단 배후지역과 익산 KTX 역사 주변 지구에 오는 2018년까지 134억 원을 들여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샛들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샛들마을은 마을을 새롭게 정비해 희망을 가꾼다는 의미로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일자리와 주민소득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군산시와 전북대 산학협력